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캘리포니아주가 주내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월마트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LA시가 식당과 쇼핑몰 등을 포함한 실내 공간 출입 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가을 학기를 시작한 하센다 라포엔테 교육부에서 개학 이후 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의 공립학교가 오늘 일제히 개학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세 미만 어린이도 올해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조만간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교육구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육구는 이미 학생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자리를 물려받은 캐시 호컬 부지사가 성추행 은폐에 협력한 쿠오모 측근들을 정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중 2년치의 납세 기록을 하원에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소유 호텔에 대한 임대 관련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향해서 5월 가을 중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산유국을 향해 석유 추가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이 오펙에 증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연방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에 발의된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LA 시간으로 빠르면 오늘 오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됩니다. 다른 가석방 대성자들처럼 원칙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공방 과정에서 당의 금겨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소환됐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토론토에게 2대10으로 대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에게 8대2로 승리했지만 무키 배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4강을 이끌던 한국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17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하락 출발하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로 인해 가주내 학교들의 안전한 대면 수업 재개에 적신호가 켜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11일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주가 되었으며 이번 지침은 12일부터 발효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조례안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비단 교사와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 청소부, 그리고 카운슬러들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redentialed staff, paraeducators, custodial staff, the bus drivers also submit a verification of vaccination and or submit to weekly testing. 가주가 전역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접종 대상 주민들 중 77.5%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w 77.5% of all eligible Californians have received at least one dose. It's not good enough. We have more work to do.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키드 브라운 오클랜드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의 대표는 백신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효과적이며 학생들과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번 조처를 지지했습니다. I encourage all who can to get vaccinated. Vaccines work and they keep our students and communities safe. 알라메다 카운티 LK 먼로 교육감은 이번 지침으로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Residents over the age of 12 are getting vaccinated and we are currently focused on that. But today's announcement is a key one. 가주 내 모든 학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번 지침을 완전히 시행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7월과 8월에 어린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곧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contagious. It is affecting younger populations, but a lot of that is because the older people have been vaccinated. 이 때문에 주나 지방정부, 교육구 위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월마트, 구글 등에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도 관계자나 방문자 모두에게 접종한 경우 거래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기업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늘면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접종자가 지난달 초 40만 명대까지 내려간 뒤 최근 다시 60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시가 식당과 쇼핑몰 등 실내 공간에서 고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시 내 비즈니스 업체들과 요식연맹들도 시의회 이 같은 조처에 대체로 수긍하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는 11일 식당과 술집,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콘서트장, 소매업소 등의 실내 공간에서 고객이나 방문객들로 하여금 최소 1차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적용 중인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LA시의 조례안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 업소가 상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훨씬 강화된 내용입니다. LA시 의회 결의에 따라 시 검찰은 조례안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 의회는 시 검찰과 담당 부서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대상에 어떤 업종들을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소아과 의사와 교사들에게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 조례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서 다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누리 마티네스 LA시 의장은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요식업계와 비즈니스 업체들도 LA시 의회의 이번 조처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주 요식업연맹은 성명을 통해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함으로써 비즈니스 업소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시정부 지침에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을 포함해 3만 명을 대표하는 유나이티드 푸드 앤 커머셜 워커스 로컬 770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LA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비즈니스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은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단속하는 일이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 업소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업소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요식업협회 측은 델타 변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업소들이 일일이 고객들의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상에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백신 증명서를 미처 지참하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업소로 들어오려는 고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단골 손님들에게 매번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임신부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로시알 웰란스키 CDC 국장은 성명을 통해서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조산 가능성도 대폭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 랜시스에 최근에 게재된 이곳 캘리포니아주 신생아 24만 명에 대한 조사 결과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가 임신 32주 미만을 뜻하는 매우 이른 출산, 즉 조산 위험이 6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임신 37주 미만의 이른 출산의 위험도 40%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임신부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CDC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이미 출산한 여성이나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이 코로나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합니다. 월요일에 개학을 하죠. 지금 백투스쿨 쇼핑하시느라 학부모님들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와 파사데나 교육구들은 오늘 일제히 개학합니다. LA 카운티도 통합교육부에 소속되지 않는 학교들은 오늘 개학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A 카운티 외곽 지역도 오늘 개학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트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하시엔다 라푸엔테 교육구에서 개학 후 첫 주에 8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명 발생한 것입니다. 로스 알토스 고등학교, 뉴턴 중학교, 라살베트 그리고 발렌다 오브 아카데믹스, 스파크스 초등학교, KUS 초등학교 그리고 워크맨 초등학교 이렇게 8군데입니다. 8명의 코로나 감염자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시엔다 라푸엔테 교육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만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개학을 앞두고 아동과 청소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살 미만 어린이도 올해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자가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에 걸려 입원한 아동은 약 1,600명으로 그 전주보다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폴리티코는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된 아동 대다수가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프진 않으며 현재 확산하는 델타 변이가 이 아동의 증상을 악화한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도 증상이 나쁜 아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것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서 만약 모든 게 잘 진행되거나 딱 맞아떨어지면 연말 전에는 12살 미만용의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식품의약국 FDA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머시 단장은 FDA가 12세 미만용 백신을 평가하려면 제약사가 먼저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끝낸 뒤 자료를 취합해 FDA에 제출해야만 FDA가 백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12세 미만용 백신이 나와도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교육구를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버트 주지사는 댈러스 카운티 내의 학교와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긴급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성명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이 명령을 어기는 교육구나 대학, 지방정부는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클레이 젠킨스 댈러스 카운티 판사는 보육시설과 학교,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에버트 주지사는 젠킨스 판사가 텍사스주 내에서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위반했으며 이는 지역의 권한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판사는 이전에도 에버트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부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부 보수 성향주에서는 이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어린이 등 학생의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자 학생의 건강 권리를 위해 일선 학교들이 각 주 당국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클라호마주 주도 오클라호마시티의 자유령 공립학교는 유치부에서 중등부 학생 3,500명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4개 교육구 소속의 교육감들도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채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법이 9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피닉스와 투선 지역의 교육구들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도 강의실과 실험실 같은 특정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칸소주는 일부 교육구의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칸소 대학은 실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연방정부가 플로리다주에 최근 인공호흡기를 보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는 비상시 약품, 의료물자 보유고인 국가전략비축량에서 인공호흡기 200대와 소형 호흡장치 100대를 플로리다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이런 물자 장비를 보내줍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합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인공호흡기 지급과 관련해서 이런 요청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이를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겠고
내일 낮 기온 3, 4도가량 떨어지고 토요일에도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은 4도가량 다시 올라서 오늘만큼 더워지겠고, 하지만 다행히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90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8도, 해안 지역은 74도, 65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 8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참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 론더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브레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웨스트 선상 605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선상입니다. 메인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롱비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번 웨스트 선상에서 생게브리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선상입니다. 라티에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710번 노스 선상에서 이 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레인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범위지만 부스터샷 접종에 미국이 동참하면 세계적인 백신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수정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됐습니다. FDA 대변인은 면역 취약층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 연구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역 취약층은 전체 인구의 2.7%로 추산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장기 이식 환자, 항암 치료 환자,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면역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최근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역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이 승인되면 제한된 범위지만 자국민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한 첫 사례가 미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을 이미 시작했고 영국과 독일도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보건 전문가들은 부스터샷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개발도상국과 빈국들에게 돌아갈 백신 물량이 더욱 줄어든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부스터샷 접종은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바이든 대통령 약속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이 장기 이식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보건연구기관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 연구진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2개월 후에 이 절반에게는 3차 접종, 즉 추가 접종을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이후에 3차 접종자 55%에게서 상당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반면에 위약이 투여된 환자에게는 그 비율이 18%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부스터샷 접종자들에게는 중증 질환의 예방을 돕는 T세포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부작용은 경미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대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장기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 수행된 부스터샷 관련 실험으로서는 가장 엄격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35%나 급증했다라고 미국을 소개했습니다. WHO는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서에서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다. 1억 명에 도달한 지 6개월 만에 2억 명을 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 420만 명,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미국의 주간 확진자 수 73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주 대비 35% 급증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는 누적 144개, 142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알파, 베타, 감마 등 다른 우려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WHO 집계 기준 이달 11일 현재 백신 접종 횟수는 43억 9천만 회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치료 가능성 있는 후보 의약품 3가지 종류를 선정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코로나19 치료 후보 의약품은 모두 3종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스네이트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그리고 면역계 질병 치료제인 인플리시맵 등입니다. 이마티닙은 구강투여제이고 나머지 2개는 정맥 주사제입니다. WHO는 독립된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drugs were chosen by an independent panel of experts that evaluates all the available evidence on all potential therapeutics.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한 연대 플러스 임상시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될 약품들은 제약사들이 기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동시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약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투여 방법을 달리하며 최상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O는 앞서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 4종의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검증했지만 입원 환자에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를 노린 백신 사기 시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백신을 구해주겠다며 각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단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이 유럽 지역들과 접촉한 것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정부와도 접촉합니다. 이들은 파이자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며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자치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이탈리아 지방정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기단에 돈을 넘긴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올가을 초부터 해외여행에 나서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어제 캐나다 국민의 해외여행 용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정부 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관할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주정부 측과 이 문서의 적정 양식, 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2,000건이 줄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활동의 증가로 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올가을 중에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가 자신의 예상대로 진전된다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평균 2% 이상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초완화적인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연준의 방침이지만 이 최근에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테이퍼링 찬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최고위층은 아직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1조 달러 재정을 투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하원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와 도로, 통신시설 확충에 나서게 되는데 그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국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여서 무난하게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Historic investment in the nation's roads and highways, bridges and transit, and our drinking water systems and broadband, clean energy. 이로써 철도와 도로, 초고속 인터넷망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약 1,200조 원 규모인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와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사 자재와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도 중국은 올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굴착기를 비롯한 중국산 건설 장비의 대미 수출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의 필수적인 철강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약 20%가 중국 제품입니다. 관변 매체는 미국이 중국산을 사지 않아도 국제적 수요 증가로 중국에는 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려 때문에 중국산이 배제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 한국이나 유럽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까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양국의 경제는 여전히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산유국을 향해서 석유 추가 증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성명을 내고 오펙의 증산 계획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불충분하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높은 유가는 경제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경제 회복에 더 많이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가들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줄어든 수요에 맞춰서 현재 감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이번 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IRS는 공인 회계사들에게 교묘한 피싱 이메일을 보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사기성 이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신용절도범들이 특별히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인회계사들에게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각종 이메일 링크, 어태치먼트를 보내서 결국 고객의 정보까지 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시민권자들도 LA 카운티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비시민권자들도 카운티 공무원 지원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히 연방 그리고 주법상 시민권자 자격을 요구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와 합법 신분 체류자 같은 합법적으로 LA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카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운티 각 부서 책임자들은 비시민권자 직원들을 주 그리고 연방정부 법안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부직에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봅니다. 뉴저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고객들에게만 실내 식사를 허용하는 식당이 처음으로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치우드 한인 밀집 타운인 리치우드에 있는 식당 It's Greek to Me가 어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니어 프리즈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욕 서포 카운티 등지에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하던 10인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뉴욕 등에서 투견장을 운영해왔던 10인조를 체포했다고 밝힌 서포 카운티 검찰은 이들이 기르던 투견 89마리도 구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존스 홉킨스 같은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두 67개 대학들이 내년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액트 점수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330곳 가운데 3분의 2인 1,625개 대학에서 내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에서 SAT와 액트 점수 제출을 의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염 속에 자동차에 남겨져 5살배기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스프링필드 지역인데요. 오후 3시경 5살짜리 소년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몇 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년은 끝내 숨졌습니다. 시카고 일원이 연일 극심한 악천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정오 무렵까지 시카고 일원에는 시속 110km에 달하는 강풍과 동전 크기의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때문에 건물과 가로수가 훼손됐으며 수십만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항공, 철도 교통이 마비되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정오 이후에 폭풍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습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체감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면서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9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농구 연습을 하던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담당 코치 2명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인데요.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농구팀 수석 코치가 2급 살인, 2급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강타했던 시애틀 지역에 이번 주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 카운티 정부가 쿨링 센터를 마련하면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시애틀 지역 기온이 188도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95도와 96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에벌렛과 타코마 지역 또한 주말 동안 90도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와이의 데이비드게 주지사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내 시설에서 모임과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회귀한다라는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사교 모임은 실내 10명, 실외 25명으로 제한하고 실내 시설에서 수용 인원도 50%로 줄여야 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토론토와 엔젤스 간의 경기는 승패를 떠나서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홈런 랭킹 1위 오타니, 2위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맞대결 때문입니다. 38호 홈런을 치는 오타니는 홈런 1위를 질주했고 홈런 2위 게레로 주니어는 어제 홈런을 추가하지 못해 35홈런, 홈런 3개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는 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무키 베츠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르긴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 좀 힘든 것 아니냐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올림픽 도쿄에서 4강 신화를 쓴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합니다. 17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올림픽 폐회식 이튿날 태극기를 들고 금이 환영한 김연경. 빙긋 웃으며 은퇴의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은퇴를 결정했다라고는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면 그때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 김연경은 17년간 달았던 태극마크에 작별을 선언했습니다. 오한남 배구협회장을 만나 은퇴 뜻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예고된 이별입니다. 도쿄 라스트 댄스를 외친 김연경은 매 순간 마지막처럼 뛰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잡히고도 기적처럼 일본을 꺾었고 실핏줄이 터진 채로 악착같이 터키를 잡았습니다. 런던에 이어 또 4강 신화를 이끌었지만 메달 문턱에서 좌절. 태극마크에 뜨겁게 안녕을 선언하면서 지난 8일 세르비아전이 배구 여제의 국가대표 고별 경기가 됐습니다. 김연경은 국가대표로 뛴 시간은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대표팀을 떠나지만 후배들이 잘해줄 거라고 응원도 덧붙였습니다. 배구협회는 은퇴 행사를 제안했지만 김연경 뜻대로 선수 인생을 마칠 때 은퇴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새 시즌 중국 상하이에서 뛰는 김연경은 당분간 국내에서 재충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추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